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학생부 전형이 유리한 학생 그리고 논술이 유리한 학생을 구분하는 법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학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채널을 유지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아울러 자녀와 부모님께서 같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PPT 파일 그리고 수시 지원 가이드라인 지침서는 다음 블로그에 업데이트 해놨으니 꼭 출력하셔서 열심히 활용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동영상은 여러분에게 특정 대학을 추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들이 데이터가 다 다르고 학생부를 제가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대학을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현재 조사해야 될 데이터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대학 선별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저와 같이 머리 아프시더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학원에서 좀 공유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저희 학원에 재원 중인 학생 하나가 고3 때 내신이 좋아서 학생부 교과로 지원을 했지만 최저가 안 돼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학부형님께서 내신이 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것이 너무 억울하셔서 그래서 이번 수시는 내신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하셔서 무려 컨설팅 업체 세 곳에서 상담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받고 난 학부형님께서 화가 너무 많이 나셔서 저희 반 학생이 아니라 딴 반 학생이었는데 그 반 담임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엄청나게 불만을 토로하셨다고 하세요. 그 토로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선생님, 각 컨설팅 업체마다 추천하는 대학이 다 달라요. 어떤 데 A 업체 갔더니 여기는 합격할 것 같고 여기는 떨어지는데 B 업체 갔더니 그 떨어질 대학이 최상의 대학이고 다른 대학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C 업체는 아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도대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내 아이가 내실이 너무 좋은데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속이 타서 하소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무실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속으로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정 대학이 유리하다?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수시는 확률이 높은 걸 지르면 됩니다. 만약 그 내신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있으면 합격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따지지 않고 일단 한두 개는 몸으로 무조건 쓰고 나머지는 가능성 높은 대학,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골라서 지원하는 게 맞는데 결국 수시 컨설팅 업체 가시게 되면 다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속이 타죠. 그러면 3개가 아니라 5개, 10개를 상담할까요? 결과는 10가지 결과값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드렸지만 현명한 소비자가 기업을, 업주를 긴장하게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공부를 하시고 조사를 하셔야지 무조건 남의 손에 맡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러분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학생이 논술에 유리한 학생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가이드라인 지침서 7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학생부와 내신 관리가 안 된 친구들이 논술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은 특목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 또 국제고, 외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어요. 일반고 다니시는 친구들 중에서도 요새 인강 같은 것도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와 내신 관리를 안 했다. 그러면 선생님만 믿고 논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논술에 그냥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왜? 우리는 수능 최저를 바라보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선생님, 몇몇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제걸 모르겠습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말 그대로 복불복이에요. 거기서 그럼 논술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잘 볼까요? 그것도 복불복입니다. 제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논술학원 원장님이 제 동영상을 보면 정말로 화가 나셔서 저에게 악플을 다실 수 있겠으나 그분도 진실을 알고 저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논술학원 입시 설명회 가셔봤자 복공과 같은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건데 위험할 겁니다. 이건 그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부를 집중 관리하지 않은 친구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한 번 정도는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꼼꼼하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 시간 동영상에서도 보여주는 스카이캐슬처럼 정말로 고액으로 하지 않았다. 단타성으로 컨설팅했다. 근데 그게 최상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생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또 내신이 1.8 이상이라면 그냥 논술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 기준이긴 합니다만 물론 1.8 이상의 학생부 종합은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건 학생부 교과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 여러분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기준이 상위권이어서. 어쨌든 의대를 포함한 극상위권 학생들이 내신 1.8 이상의 학생부 교과를 지원하면은 애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예외사항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이나 지역인대나 농어촌 전형은 의대 같은 경우, 한의대 같은 경우 1.8까지 되는 경우는 간혹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반에도 있었습니다. 또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들어서 반론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학생부가 내신이 3.0 이상이어도 명문대에 합격한 사례는 분명히 있고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언하건대 그런 학생들은 학생부 수준이 최상일 겁니다. 그것도 명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냉정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네임밸류의 후강 그것도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보통 서울대 합격 상위 100위 안에 들어가는 고등학교인지 어차피 확인하셔봤자 특목고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특목고 명칭을 달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년도 의치한수 서영고 수시 합격생이 많은지를 판단하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겁니다. 서울대 합격 상위 100위 안에 들려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6명 정도 합격하면 100위 안에 드는데 이 100위 안에 드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그리고 의치한수 서연고 수시 합격생이 애매하다. 그렇다면 학생부에서 학교의 후강을 잇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들도 논술을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봐요. 왜? 최저를 노리자. 그죠? 자, 그리고 재수생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작년에 학생부 종합이나 내신을 하고서 내신은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어쨌든 학생부 종합을 해서 실패한 재수생이라면 논술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상위권용 학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학생부를 고집하는 친구는 적습니다. 그 학생들 자체가 상위권이어서 그냥 수능에 몰빵해서 하는 준비하는 친구들이라 어차피 논술을 그냥 버린 셈 치고 저희 반 학생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년도 학생부 종합 전형에 실패한 재수생도 논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을 지원했는데 떨어졌다.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학생부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저 기준이 안 돼서 떨어진 재수생 학생부는 평가는 모르겠고 나는 최저가 안 돼서 애시당초 안 됐다. 그렇다면 학생부를 열심히 관리했다면 지원해도 될 건데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를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단 이번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블라인드 심사가 애매하게 됐어요. 과학고, 영재고, 국제고, 외고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리고 용인외고나 하나고처럼 특화된 학교는 여전히 티가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외 대학은 블라인드 심사 때문에 대부분의 재수생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예전에 비해서 입결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논술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능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수능 제적 기준을 충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되겠죠. 이 학생들도 논술을 그냥 버리는 셈 하자. 단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초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 수능 이후에 논술을 시행하는 대학을 지원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FAQ하고도 비슷한 얘기긴 합니다만 제발 부탁인데 논술 시험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논술 시험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거의 없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그냥 운빨입니다. 수능 이후에 특강 듣겠다 논술 특강 그건 여러분이 어차피 논을 거기 때문에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반 학생들한테 심지어 추천도 잘 안 합니다. 야 차라리 그럴 바에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면 출제 교수님이 출제 의도와 모범 답안과 심지어 어떤 대학은 동영상도 올려놨으니 그거를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작년에 논술을 합격한 친구라 할지라도
올해 합격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6개 중에서 1개 대학을 잘 봤다고 해서 나머지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술에 대해서 막연하게 올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죠. 수능 전 수능 후에 하느냐 이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안전지원 대학은 무조건 수능 이후에 논술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논술 그것도 대충 정하지 마시고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자연계를 예를 들어서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수리 논술만 볼 거냐, 과탐 논술만 볼 거냐, 영어 지문이 포함이 될 거냐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고 수능 최저 기준도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어떤 학교는 탐구 2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잘 본 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 반영을 하셔야 될 거고 또 내신 반영 비율도 나름대로 고려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건 또 뒤에 설명드릴 건데 내신은 사실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결국 상위권 학생을 뽑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결국 특목고가 될 건데 특목고는 내신 따기가 정말로 지랄 같죠. 특히 과거 영재고는 1등급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3, 4, 5등급이 많을 건데 그 내신별 등급 간 실질 점수차를 크게 한다. 그러면 대학교 입장에선 좋은 명문고 출신 특목고 학생을 뽑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내신 등급 간 점수차는 희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내신 때문에 논술 떨어졌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죠. 거짓말입니다. 최저가 안 되거나 논술이 막장이거나. 근데 논술은 제가 뒤에 설명드린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논술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뭘 많이 물어보느냐? 이걸 정말로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논술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요. 학생부 전형만 하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논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현재 고3이라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앞으로 수시 서류를 더 마무리해야 되겠죠. 학생부도 신경 써야 되고 자소서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동아리 활동은 3학년 2학기 때는 뭐 많이 안 하시긴 할 겁니다만 기타 등등 심지어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물론 비대면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등교를 했다 그럼 끝나고 청소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떼어볕을 책가방을 메고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는 친구는 없겠죠. 심지어 운전을 하고 출퇴근한 저도 이 날씨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꼴랑 몇 분 걸지도 않는데. 근데 여러분이 스터디 카페에 가서 또 독서실에 가서 또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배고파서 김밥 천국 가서 저녁을 먹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수능 학생부 수시 저녁 준비하는데 시간을 쪼개서 논술 공부를 한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설사 갖다 칩시다. 그 학생이 집중해서 들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날 수가 없어요. 재수생으로 따져볼까요? 여러분 재수생 열심히 정시 준비하고 있죠? 수능에 올인해서 몰빵해서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각 학원에서 쏟아지는 컨텐츠 숙제 또 각각의 선생님들이 내주는 숙제 때문에 코피 터지죠? 거기에 여러분이 뭐 기숙이 됐던 통학이 됐던 단과가 됐던 특강이 됐던 그거 하나 힘드시죠? 또 인강 넣느라고 힘드시죠? 근데 거기에 시간을 쪼개서 논술을 듣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시간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따라서 학생부를 진짜 엄청나게 빡세게 준비를 했다면 물론 고액 컨설팅이 아니라 스스로 빡세게 마련한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컨설팅을 세게 받아서 준비를 했다면 하셔도 됩니다. 논술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 중에서 그런 친구는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논술 지원하시고 최저 기준 충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은 빼고 왜냐하면 논술 안 했으니까 최저 기준이 있는 상위권 대학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면 됩니다. 왜?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은 수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많이 묻는 게 이겁니다. 선생님, 논술만 몰빵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떡할까요? 논술만 보면 안 되나요? 자, 이제 왜 이게 위험한지 설명드릴게요. 자, 논술 준비를 왜 몰빵하는 게 위험하냐?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논술 시험 범위 난이도와 수능 내신 시험 범위 난이도는 압도적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겠죠?
노골적으로 더 냉정하게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이 수학 같은 거, 수리논술 같은 거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9월 평가원 1등급, 솔직히 1등급도 위험하죠. 만점 위주의 점수가 계속해서 나오는 친구들이어야지 수리논술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극상위권 반을 담임 맡은 경우인데 그 친구들조차도 선생님 논술 어려워요. 한국말인데 외계어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2,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이 논술 수업을 듣고 이해한다고요? 숙제를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술학원 원장님이 앞을 다시겠지만 다시 한번 냉정히 말씀드려요. 또 재수 없는 건 이거죠. 한 대학의 논술을 잘 봤다고 쳐요. 그러나 그 결과가 다른 대학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잘 봤다? 그러면 모든 대학에 적용이 되죠. 심지어 정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죠? 당연히 정시는 수능으로 하게 되죠. 따라서 외부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논술은 적당히 준비하고, 적당히 준비하는 게 뭐예요? 밑에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적당히 준비하고 수능 최저에 올인하는 게 좋습니다. 노골적으로 최저가 없는 상위권 대학을 노리시는 친구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밑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과목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지 않는다면 최저가 없는 논술 대학은 상위권 대학은 지원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특정 과목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지 않는다면 아까 얘기 드렸죠. 논술 수업 대부분은 논술 특강이라든가 논술 수업의 대부분은 상위권 대학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하는데 1등급도 못 맞는 친구가 그걸 이해한다고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이 노골적으로 써놨죠. 여러분들 써놨죠. 그리고 수업을 듣는 학생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착해서 자기 비하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그럼 선생님 논술 준비하지 말라고요? 아예는 아니고 만약에 재수학원이라면 대부분 논술 수업이 한 타임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는 열심히 들으세요. 고3 학생들은 그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선생님 말 믿고 수능에서 킬러 문제, 고난도 문제죠. 이거를 그냥 논술 공부라고 생각하고 요 놈을 열심히 파세요. 수능 킬러 문제를 제발 부탁드려요. 이걸 열심히 파시면 됩니다. 물론 수능 이후에 특강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할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이것도 뭐 그닥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입학처에서 다운받고 공부하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부가 유리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뭐 뻔한 얘기죠. 일단 수능에 자신은 없고 그러나 학생부와 내신을 관리한 친구들, 그렇죠? 좀 세게 관리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도 이미 주변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혼자 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특출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지역인재가 됐든 농어촌 전형이 됐든 1.8 이하라면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내신 커트라인이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는 있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1.8 이하다. 그러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또 똑같은 논리죠. 3등급 이상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상일 겁니다. 학생부가.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일반화 시키시면 안 돼요. 그리고 명성이 높은 고등학교 졸업생 재학생이다. 그러면 학교 네임밸류 후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부 수준과 모의고사 수시 입결을 참조해서 하시면 되고 이미 고3 학생들은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셨겠지만 등급별로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여기 간다. 이걸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것과 함께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수능 최저는 좀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막연하게 대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내신 교과 1.8 근접이 됐는데 그래도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 그러면 최저가 있는 대학을 선별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농어촌 전형 지원 가능한 학생들은 또 여기는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추천서도 가능한 친구들은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데 이것은 지역 비하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국 단위의 똘똘한 친구들의 숫자의 비율과 지역에서 똘똘한 학생의 숫자의 비율의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지역이 이제 농어촌 전형의 경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몇 개는 쓰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좀 민감하죠. 문과하고 자연계가 좀 애매할 겁니다. 문과가 지역인재로 써서 간다? 물론 합격 위주로 전략을 짜신 분이라면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보통은 지역인재 농어촌 상위권 대학은 지방 의치한수 약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데이터 수집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배치표 유명한 배치표를 보더라도 지역인재와 농어촌 전형 데이터를 제공한 사이트가 거의 1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그걸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적중률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애는 몰리고 또 어느 애는 수능이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최저 기준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이걸 지원하시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고3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나 모교 진학지도 부장님하고 좀 관계를 좀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그분들한테 데이터를 얻는 게 중요할 겁니다. 특히 지역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나름대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지역 고등학교 선생님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심지어 점수대별로 학생 숫자를 체크하시는 그 커뮤니티 집단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하나가 그런 것도 조사해서 뭐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하고 친하셨나 봐요. 그래서 몇 명 정도 되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또 고맙게도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제가 뒤에서도 강조드리겠지만 컨설팅 업체 이용하기도 애매합니다. 즉 서울에 있는 또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 컨설팅 업체에서 각 지역별 데이터를 빡세게 모으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대형 업체를 이용할 것도 나쁘진 않을 텐데 만약에 성실하고 꽤 착실하게 컨설팅을 해주는 지역에 오랫동안 있었던 컨설팅 업체라면 이런 것도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재수생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전년도에 학생부 전형을 통과했지만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진 친구들도 학생부는 여전히 하시면 좋을 겁니다. 단 조심하실 건 이겁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이 친구들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긴 한데 이 친구들은 애매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사고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심사 때문에 저희 반에 있는 모든 재수생들과 작년 올해 상담을 해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입결이 떨어지는 추세는 명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하고 영재고 학생들도 이제 합격률이 보장되지 않더라고요. 진짜 웃긴 얘기인데 과거 영재고는 엔간해선 중경외시 대학은 그냥 갔습니다. 여러 가지 전형을 통해서. 근데 요새 내신이 나쁘면 심지어 중경외시도 잘 뽑아지지 않는 경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대 포함해서. 심지어 3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 중점고라고 하죠. 과거 학생들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과학 중점고 학생들이 많이 붙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막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거는 정확히 확인된 건 아니어서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심사 때문에 전년도 수시 입결을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학생부의 학교 특색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항상 열심히 해주셔야 될 거고요. 또 강조드리지만 빨리 수시 서류는 다 끝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빡세고 집중력을 효율적으로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건 논술하고 비슷한 거죠. 즉 모든 전형, 뭐 면접 같은 거라든가 서류 제출 같은 게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 이것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전지원 대학은 무조건 수능 이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이전에 지원되는 전형이 끝나는 대학 이거 설명드렸죠. 상위권 대학이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대학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내신을 지원하는 학생은 제발 부탁인데 꼼꼼하게 후보군 선정했으면 꼼꼼하게 계산해 주세요. 학교마다 내신 반영 비율이 자기한테 유리한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그 입시 배치표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을 해주긴 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능하면 대학교 입학처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즉 고등학교 1, 2, 3학년을 1대 1대1로 반영할 거냐 1대 2대 3으로 반영할 거냐 물론 전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또는 뭐 상위 몇 개 과목만 반영할 거냐 뭐만 할 거냐 이것도 꼼꼼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할 자신감이 있는데 학생부가 별로다. 그러면 일괄 전형이 좀 유리할 거고
충족할 자신감이 좀 애매하다. 학생부도 약한데 그러면 다단계 특히 1차 심사에서 많이 뽑는 대학을 고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해서 질문하는 걸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학생부 작성 기준이 바뀌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설명드렸죠? 수상경영 동아리 활동 다 제한 걸렸고 이것도 글자 수 제한 걸렸고 요 놈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엔간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짧고 제한된 내용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아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보자고 얘기했었죠. 물론 이 학교는 드러난다니까요. 근데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도 상위권 대학에 무턱대고 방심하고 지원하지 말라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특화된 상위권 고등학교, 뭐 학교 이름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확인이 돼요.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이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할 겁니다. 즉 차별화된 학생부 작성이 어려울 겁니다. 또 두드러져 보이기도 힘들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여러분들. 두드러져 보이기 힘들 겁니다. 따라서 재수생이라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컨설팅 업체 지도 주도하에 했는데 그럼 합격 가능성 큰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단발성 컨설팅으로 또 외부 인사 초빙해서 그 많은 학교 인원을 지방고등학교 얘기죠. 그 많은 학생들을 다 한 번씩 봐줬는데 그걸 가지고 최상의 성과를 얻는다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발성 컨설팅으로 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러나 이용을 하셨다면 그래도 지원 가능한 대학의 정보는 제공해 줄 테니 이거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를 본인 스스로 학생 스스로가 작성하고 컨설턴트가 뭐 첨삭해줬다. 즉 컨설턴트가 주도한 게 아닌 거죠. 그럼 이것도 미안한 얘기인데 좋은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셔서 아실 거예요. 한 컨설팅 업체가 정말로 크게 사고를 한번 쳤었죠. 뭐 심지어 어플도 만들고 물론 그때는 소논문이 있을 테니까 소논문도 만들고 심지어 어떤 뭐 기업 같은 건가 뭐 창업 같은 것도 해주고 심지어 글도 문창과 분들을 초빙해서 정말로 빡세게 글을 써주다 걸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보셔야 할 그 컨설팅 비용도 어마막지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달 몇백만 원씩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사실 애매합니다. 물론 학생 스스로가 정말로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은 그냥 본인 스스로 튀어요. 진짜로 튑니다.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좋게 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현실을 직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얘기하기 싫은 얘기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꽤 빡세게 전문가 주도에 관리했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되나요? 제가 이것도 상담을 진짜 많이 받는데 결국은 비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결국 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고시장에서 또 주식시장에서 어떤 분이 제일 많이 사기당한 줄 아세요? 뻔합니다. 중고시장은 싼 값에 정말로 품질 좋은 물건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 주식은 위험성 리스크는 낮고 원금이 보장되면서 수익이 대박되는 테마주 또는 그런 주식, 그런 분들이 사기를 맞습니다. 모든 세상 이치가 똑같아요. 비용은 싼데 이걸 정말로 잘 파악해 준다고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컨설팅 업체 3개가 다 예측값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컨설팅 비용은 어차피 시장에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단가가 정해져 있고 또 상담도 몰릴 겁니다. 그래서 세심한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비양심적인 업체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학생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수시에 붙었다고 해서 그 학생을 정식 컨설턴트 비용을 받아서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조심해 주시고 일단 대부분 컨설팅 업체가 요새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특히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제가 눈치를 한번 보니까 대형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공동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긴 한데 근데 그런 거는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네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나 네이버 블로그에 그 지역의 소식, 뭐 고등학교 소식, 또 다양한 상대한 사례,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고등학교에 어떻게 했다라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업체다. 그러면 이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블로그를 여러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진짜 양질의 블로그와 그냥 계약해서 그냥 얻어 쓰는 블로그와 차이가 눈에 확연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상담을 하시기 전에 서류 지원 샘플을 한번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컨설팅한 업체가 좋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소문이 퍼져 있을 겁니다. 여긴 괜찮다, 별로다 이것도 있을 거고 또 만약 괜찮은 지역에서 오래된 컨설팅 업체라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데이터를 많이 축적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이용해도 꽤 괜찮다고 봅니다. 특히 농어촌이나 지역인데 데이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 아무래도 그렇다면 대형 전문 업체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블라인드 심사는 영향이 있나요? 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려요. 요새 유학생들도 요새 애매해졌다고 얘기했죠. 최상위권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등학교를 뺀 일반 자사고는 사실상 합격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제가 저희 학원의 재수생 애들 분석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 그리고 전전년도의 모교의 입학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이제 농어촌 전형 지원 가능한데 지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N간한 평균 이상이 된다면 지원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죠. 모교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진학지도 부장 선생님하고 꼭 상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재수생은 학생부 작성 기준 바뀐 거에서 재수생 학생부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는데 제가 뭐 조사는 해보니까 뭐 이걸 고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정값을 갖고 심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논술에 유리한 학생 그리고 학생부에 유리한 학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전형 지원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